안녕, 난 이번에 경북대 의대에 입학하는 배준성이라고 해. 이번 수능 국어 과목에서 100분위 100으로 1등급을 맞았어.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의대를 희망했던 것 같은데 그 계기는 아무래도 다양한 다큐멘터리나 책들을 보면서 의사들에 대한 동경을 느꼈고 그런 것이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가 되면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겠다 생각을 해서 희망했었어.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과목들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여서 공부 비중이 낮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해줬던 것 같아. 아무래도 국어는 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출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다른 과목들은 어떠한 교과로부터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출제 범위가 있지만 국어는 그런 과목들과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 국어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지식이 문법 지식과 문학 개념어 정도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풀어보면서 잘 푸는 연습을 해가는 과목이야. 국어 문제에서 답이 결정되는 논리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로 결정이 되잖아. 이때 시험을 내는 출제자는 시험을 보는 몇십만 명을 이 지문을 읽고 이 선지가 답이다라는 이러한 논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때 활용되는 게 나는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 이 지문을 읽었으면은 당연히 이 선지가 맞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이 기준이 이 시험지와 맞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계속 풀어보면서 그 기준을 기출에 맞춰가는 거고 그러한 과정이 국어 공부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우선 6평 전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6평 보고 나서는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동시에 문학 개념어나 문법 지식과 같이 지식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던 것 같아.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는 이제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문을 읽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더 정했던 것 같아. 우선 어떠한 강의를 듣거나 어떠한 방법론을 체득하는 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배우는 사람의 태도야.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친 교재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적의 차이는 그걸 배우는 사람들의 태도로부터 유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내 생각을 알고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참고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김승리 선생님의 대부분의 풀커리를 탔어. 오로브카이스, 도핑, 허들 같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필요할 때 박광희 선생님의 훈련동함을 듣기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추천하는 게 있다면은 이감 학원에서 나오는 간슬개랑 이감 모의고사들을 구독해서 풀어보는 거를 추천해.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국어는 감이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 꾸준히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이제 이감을 한번 신청해 놓으면은 일주일마다 문제집이 오고 그것들을 풀면서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는 이감 모의고사와 더불어서 바탕 상상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 태도들을 점검했던 것 같아. 오답 관리는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 더욱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태도나 행동으로부터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답 관리를 해서 그러한 태도나 행동을 점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서 국어 문제가 어려웠다고 했을 때 지문이 어려울 수도 있고 선지가 어려울 수도 있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정보량 자체가 많거나 아니면은 정보들의 배열을 복잡하게 해놨거나 그런 식으로 지문 자체가 읽어나가고 정보량을 처리해내기가 힘든 그런 지문일 수도 있고 선지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활용되는 개념들을 섞어가지고 물어보거나 지문에서는 분명 사소하게 다뤘던 부분을 문제에서는 확대해서 다룰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제 선지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가 국어 지문을 풀고 나서 어떠한 부분이 어려웠는지 과연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국어 실력을 올리는 좋은 오답 관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이 국어 지문들이 각각 너무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 같다. 그래서 보편적인 거를 못 찾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 국어 문제에서 난이도가 어렵게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 소재는 분명 다른 걸 차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배치나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난도를 출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반복되는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법 지문에서는 지문에서 어떠한 법 상황에 대한 규정과 예외 조항을 줘. 그리고 보기에서는 법 규정에 대한 사례가 어느 정도 변형돼 있고 예외 상황이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을 제시해.
그렇게 되면은 지문에 있던 내용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사고 과정이 복잡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단 말이지. 뭐 기술 지문회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장치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부품을 나열을 해. 그 이후에 그 부품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또 나열을 하면은 그때부터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제재별로 혹은 갈래별로 국어 지문을 분석하다 보면은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어렵게 만드는 원리가 한정돼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국어 지문도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읽히는 거구나, 실전에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지금 연습을 해놓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야. 후반기에 가면은 사설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건데, 사설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국어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기출에서 했던 것과 다른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국어는 보편적인 사고 방식을 요구하는 과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내는 평가원과 다른 기관에서 출제하는 그러한 시험지들은 평가원과 어느 정도의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다만 그러한 게 살짝 느껴지고 살짝 애매한 감이 생겼다면은 바로 기출로 돌아가서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정도에서 답이 결정됐었지,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기출과 사설 둘을 동시에 병행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아무래도 킬러 문제는 독서 세트 중에 3점 문제를 가리키는 건데, 그 문제들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어느 정도의 패턴이 존재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지문의 내용을 변형하는 거, 그게 가장 많은 패턴이고, 다만 그때 변형 과정에서 되게 정보량이 많고 변형 정도도 강해지고 비례관계 등을 넣어서 선지를 파악하는 시간 자체를 오래 걸리게 만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고 과정이 부담스러워지고 겁을 먹게 되는 거거든. 하지만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그 문제들에서도 분명히 답이 나오는 그러한 근거가 있을 것이고, 그 근거들을 잘 찾아주는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그리고 사설 문제들을 풀면서 그러한 연습했던 거를 적용시켜 나가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 게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안 는다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 하지만 모든 수능 과목들이 그렇듯이 국어도 결국에는 내공의 싸움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잘 읽고 잘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것들도 짜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이 올라가 있을 거고, 대신에 겁먹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려운 지문이 있어도 꼭 도전해보고 그렇게 파해나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